외국인, 그러니까 신부가 알아야 될 한국에서 어떤 상식이나 어떤 내용들, 이런 부분들 안내하는 어떤 지침서가 좀 들어가 있는데, 거기를 보게 되면은 총고정적인 어떤 가부장적인 요소들, 성에 관련된 잘못된 어떤 상식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을 야기시켰거든요. 예. 일단 우리 이주 여성을 노예로 보는 느낌 받았고요. 뭐 한국에는 한국 남편이면은 왕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주든 이주 여성분들은 다 이해해주라. 우리나라에 이주 온 이주 여성들은 정말 진취적이고 용기 있는 여성들이거든요. 이렇게 쉽게 다른 나라에 가서 생활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그거를 구시대적인 한국의 여성상으로 맞추려고 하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요. 작은 관심이 사회를 바꿉니다.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대한민국의 작은 변화, 속사정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양지열이고요. 오늘도 속사정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전문가분들 모셨는데요. 속사정 처음 찾아주셨어요. 외국인과 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시고 또 이주 여성과 다문화 청소년의 자기개발 교육에도 힘쓰고 계신 분입니다. 권복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네.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첫 단계는 아마도 한국어 교재를 통해서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들 책에 왜곡된 사실과 차별적인 시선을 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한 출판사가 펴낸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기초 한국어 회화책의 내용이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재가 여성을 가사노동 영역에 한정된 존재로 묘사해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이주 여성에 대한 편견을 키운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 교재에는 한국 생활 중 아내가 알아야 할 점으로 무단 가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나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 친정집을 도와달라거나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는데요. 이런 교재로 공부한 결혼 이주 여성들이 과연 한국을 어떤 나라라고 생각할까요? 오늘 속사정에서는 이주 여성 한국어 교재의 문제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주 여성을 보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시선을 짚어봅니다. 예,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이게 옛날 일도 아니고 뭐 흔히 하는 말로 정말 몇십 년 전 일도 아니고 얼마 전에 최근에 생긴 일이라는데 먼저 센터장님께서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난 9월이었죠. 지난 9월에 한 민간 출판사가 있었는데 그 민간 출판사에서 한국어 교재 시리즈를 좀 제작을 했습니다. 뭐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그것을 제작하면서 이분들이 특별한 어떤 부록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좀 이렇게 편찬을 하게 됐습니다. 네. 거기를 보게 되면은 외국인, 그러니까 신부가 알아야 될 한국에서 어떤 상식이나 어떤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안내하는 어떤 지침서가 좀 들어가 있는데 거기를 보게 되면은 뭐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어떤 회화나 뭐 상식이나 이런 게 들어있기도 합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총고정적인 어떤 가부장적인 요소들, 성에 관련된 잘못된 어떤 이 상식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을 야기시켰거든요. 예. 이게 과연 이게 교재로서 적절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요소가 좀 많이 발견되고 있는 거죠. 예, 어떤 말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네. 할 텐데요. 야, 이거 제가 여쭤보기가 겁나요. 이나이사님, 네.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그 뭐죠? 화산 폭발한 것처럼 공로가 장난 예, 아니고요. 예. 일단 우리 이주 여성을 노예로 보는 느낌 받았고요. 뭐 한국에는 한국 남편이면은 왕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주든 이주 여성분들은 다 이해해주라. 그런 의형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예. 또 웃긴 거는 이게 교제 아닌 한국 남편이 잘 못했을 때 뭐라고 하지? 약간 핑계 매뉴얼? 아, 그러니까 이거 한국 남편 맞는 느낌이에요. 예. 핑계 매뉴얼이에요. 교제가 아니에요. 한국 남편을 위한 매뉴얼이라는 그- 거죠. 예.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뭐 다음 날에 술 먹고 다음 날에 어떤 국을 드시겠습니까? 라든가 비슷한 문구가 그 들었을 때는 헉 했거든요. 알아서 예. 먹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주 여성들 보고는 예. 뭐 해줘야 된다. 이해해줘야 된다. 그럼 매뉴얼이죠. 예, 그렇죠. 교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많기는 한데 다른 분들이 진짜 화날 것 같은데 한국 분들도 화날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욱했던 거는 국제전화 너무 비싸니 전화 많이 안 하겠어요. 아, 라는 문구. 그 얘기를 먼저 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이주민 이주 여성은 여성에게. 근데 신기한 거는 일단은 국제전화 비싼 거는 어느 시대고요. 첫 번째 의문 질문. 요즘은 아닌데. 최고 인터넷이 예, 무료예요. 그러니까요. 뭐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뭐 다 이렇게 되거든요. 음. 그거는 돈도 안 들고 그 다음에 돈 들어도 그러면은 거기는 그 모국에 있는 가족을 버리고 한국에 와라. 그런 의미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와 다른 분들도 말씀하셔야 네. 되니까 여기까지 일단은 폭로로 네, 네, 알겠습니다. 할게요. 사실 저희가요 이게 너무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니라 그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 그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럴 만큼 상당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정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결혼 이주 여성들 보기에 좀 굉장히 부정적 내용을 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그 무단 가출해서 절대 안 됩니다. 그 한국은 경찰청 보면 그 시스템이 잘 돼서 무단 가출하면 쉽게 잡힌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충격 먹었죠. 결국은 어떻게 기록입니다. 한국에 시집 오면 어떻게 도망가지 말라 이런 거 있는데 도망가면 어쨌든 쫓아가서 잡아오겠죠. 이런 있는데 물론 그가 전에는 위장 결혼 좀 그런 사례 좀 있는데 근데 지금은 무조건 그 이주 여성들고 잠재적 범죄자 좀 이런 취급이 좀 받았는데 저는 좀 실망했고 좀 불쾌했는데 또 가출 외에는 한국 남편이나 한국 가족들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무조건 무조건 이주 여성들 몰아서 그런 거는 저는 좀 화가 납니다. 네. 그 하고 많은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을 왜 네. 집어넣었을까요, 이나이사님? 근데 저는 사실은 한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외국인 대해서 시선이나 이런 거 다 네. 봐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충분히 이해는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결혼 목적으로 아닌 숨겨져 있는 목적으로 한국에 와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자. 그런 여성들은 이제 결혼 목적이 없으니까 가출하죠. 예를 들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안 좋은 상황 경우에는 이제 뭐 가정 안에서 가정 만약에 남편으로부터 무슨 네네네 남편 문제가 있어서 가출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교제 그래요 그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교제에서 나오는 방식이 잘 못된 거예요. 그쵸. 가출하면 안 된다.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출하면 어떤 문제 생긴다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으면은 도움이 될 텐데 여기서는 다 읽어보면은 저는 인간으로 안 느껴요. 이런 교재 보면은 한국에 결혼하면은 난 인간 아니구나. 그냥 무조건 참아야 되는구나. 네, 참고 약간 죄송하지만 이완동물로 느껴요. 안 좋은 이완동물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너 이거 하지도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남편이 이렇게 대해주라. 말 안 해요. 근데 가출 문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 어떤 게 생길 수 있는지 풀어주면 친절하게 설명하면 아 그런 거 있구나. 한국에는 그럼 가출은 잘 생각해야 되구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당연히 그렇죠. 무조건 이건데 저거 한데 뭐 애들도 아닌데 사실은 동물도 아닌데 좀 그렇죠. 안타깝죠.
아니 이제 권 선생님은 현장에서 네. 그러니까 외국인 분들 특히 이주 여성들 이렇게 한국어 네. 가르치면서 한국 문화도 자연스럽게 같이 가르쳐야 되는데 네, 네. 그런 입장에서 이런 교재를 보면 좀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진짜 당황했고 좀 보면서 좀 안타깝고 씁쓸하기도 했어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언어나 그 한국 문화 같은 게 당연히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교재는 그런데 한국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어떠한 이주 여성상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춰서 하는 주입식 생활교육 교재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교재를 이런 결과물을 보고 이런 교재를 탓하기보다는 왜 이런 교재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이런 교재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런 이주 여성들을 어떤 시선에서 보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어떤 이 사회 서열에서 그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되게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는 교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외국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제목에 뭐 생리라든지 변기, 성관계 이런 게 주제 제목으로 나와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그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수준을 낮게 네. 지금 얕잡아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거기에 네. 교재에 넣어놓은 게 아닌가.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 자체가 잘못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정 선생님 중국 이중 언어 강사시니까 중국어 교재 이런 거 혹시 있어요? 예, 없습니다. 전에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베트남 여성 유형 그 교재에서는 다정하게 말하고 애교 있는 행동에 있는 아내, 감소한 아내, 부모, 자녀를 잘 양육하는 아내, 한국 남편들을 좋아하는 아내를 이렇게 얘기하던 내용을 저도 예. 근데 주변 베트남 친구들 들어보면 그 결혼 중개소 있잖아요. 한국 남자들 이렇게처럼 중간에 이렇게 앉으시고 여자들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10명 정도. 마음에 들고 이건 찍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좀 마음에 들 때까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런 내용을 저는 들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베트남 분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한국 사람들, 남편이 될 분들을 만나는 과정부터가 잘못돼 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교재도 한국 남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 좋아하는 지금 이미 교육시키잖아요. 그 내용을 한국 교재에서 반영하는 거는 저는 좀 많이 실망하죠. 완전 놀라운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일단 교재를 엄청나게 잘못 만든 건 확실한데 혹시라도 그냥 권 선생님 이건 그냥 가정입니다. 네. 혹시라도 실제로 그 외국어를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 여성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해서 이런 것들을 담은 건 아닌지 그런 걸 물어보는 여성들이 있나요 혹시? 아니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당연한 질문을 여쭤보고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게 여기에 보면 변기를 어떻게 고장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단원이 있는데 사실 고장나는 건 변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고장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굳이 그거를 변기로 사용을 했는지 그런 것도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도 이주 여성들이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다양한 질문들을 하기는 하지만 그냥 한국어를 잘 모르고 한국에서 살지만 한국어가 서툰 사람들의 그런 질문의 일 뿐이지 이런 식으로 궁금해하거나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 책 보고 나면 이런 지적도 하시더라고요. 이나희 선생님. 이거는 무슨 가사도우미 교재냐. 그럼 가사도우미라고 하기에도 조금 민망할 정도의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거기 동의하시? 그렇죠, 동의하죠. 일단은 그 러시아랑 비교하자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랑 비교하자면 언어 교재가 언어하고 문법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남편이 어떻다라든가 아니면 뭐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내용이 절대 안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가사 도우미냐 이런 되게 논란도 나왔잖아요. 댓글로 제가 적어놨어요. 댓글도 있었어요. 현대판 노예 교재군요. 아하, 극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도 동감했던 그런 느낌인데 이주 여성을 노예로 만드는 교재 맞아요. 딱 봐도 내용이 와. 네.
비판 노예 어떻게 이주 여성이라고 하지만 어떤 누군가의 배우자 아내이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가르치는 교재가 이런 내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사실 한국 사회 전체에 어떻게 보면 뭐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 사회 전체의 명예에도 떨어뜨릴 그런 일인데 선생님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라면서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까요? 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2010년도에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요. 국립국어원에서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교재를 1권으로 편찬한 적이 좀 있습니다. 그 교재를 보게 되면은 여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가사 어떤 노동의 영역 이런 부분을 한계짓는 그런 부분도 제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시 등 그림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림에서 여성은 상당히 굴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남성 같은 경우는 위압적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 뭐 이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뭐 그 예와 등으로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뭐 남성들이 이렇게 먹는 모습만 이렇게 드러난다든지 하고 여성은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제시된 어떤 그림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좀 있기도 합니다.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앞서 남성들의 어떤 반말로 이렇게 좀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여성들은 전부 다 존댓말로 얘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간에 존중하는 모습이 잘 그려져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저희가 지적을 좀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뭐 나타나는 어떤 이유나 요인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런 것들은 결혼 중개업자들이 많이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뭐 예전에는 이런 풀항이 어떤 풀항이 걸렸냐면은 베트남 여성 도망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국제 결혼을 알선한 풀항카드들이 많이 걸려 있었는데 결혼 중개업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 순종적입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말 잘 듣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재 속에 거의 반영되어 있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 중개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인식들을 고스란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남성과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을 교재에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결혼을 통해서 유입될 때에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는 건데 그 속에서 결혼 중개업자들이 어떤 매매원적으로 결혼 중개를 날세했던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런 부분과 맥이 있게 연동되어지는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2010년이면 얼마 안 된 일이고 그냥 동시대잖아요. 대한민국 부부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이나희사님 이게 진짜 큰일 나는데 진짜 이나희사님 이 책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런 내용 더 많다면서 내용이. 네, 저는 그 책자 목자에 나오는 내용을 적어왔는데요. 목자만 봐도 어떤 책인지 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배추는 얼마예요? 이제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어머니 과일 좀 드시면서 보세요. 그러니까 TV를 보는 시어머니 위해서 과일 깎아드려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저 이거 보고 웃겠어요. 프라이팬 3개 닦지 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세미로 프라이팬을 3개 닦아서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살림을 하다 보면 뭐 망가뜨릴 수도 있는 과정에서 배우는 건데 책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는 조금 웃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살림을 하면서 배우게 됐어 등등. 그러니까 목자만 보면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다 알 수 있고 뭐 특히 살림을 하면서 배우게 됐어에서는 두 이주 여성들이 어떻게 살림을 잘할 수 있는지 대화하는 내용인데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저는 더 욱한 게 있어요. 언니는 요리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뭐 나는 음식을 잘 못해서 남편한테 미안해. 그거 보고 욱했어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방송일 하다 보면 이제 가족 다 같이 나오는 방송 몇 번 했어요. 하다가 제가 나중에 거절한 이유가 뭐였냐면 제작진에서는 자꾸 그런 거 시켜요. 이나는 음식을 못해. 왜? 외국인이니까. 근데 저는 한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음식 기본이에요. 된장찌개 꺾기를 넣고 끓여요. 근데 제작진에서 그런 거 막 싫어하고 교재에서도 이런 거 보니까 아니 외국인이다 보면 뭐 음식을 못한다, 한국 음식을 못한다 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손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어느 나라 어. 음식인지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그 남자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여자들 중에서도 못하는 분들이 있고 다 근데 다른 거죠. 여기서는 무조건 이주 여성이면 약간 음식을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 무조건 뭔가 이주 여성이 잘 못하는 편이다. 그리고 가족 한국 가족한테 잘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먹자 보면. 아,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들으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게 뭐 이주 여성이냐 아니면 그냥 한국에서 사셨던 분이냐를 떠나서 여성분들이 만나서 이런 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리 만나면은 뭐 사실 대화하다 보면 여자들이 이것저것 다 얘기하고 그렇죠. 당연히 굉장히 근데 많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도 만나면은 다양해요. 그리고 사실은 국제 결혼이라는 것은 재밌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바디 랭귀지 하다 보면 웃기는 상황 생길 수 있는데 이 교주로부터 보면은 왠지 나 여기 결혼하기 싫다. 막 그런 거 같고, 그 다음에 교재에서 또 나오는 거는 뭐, 아까 제가 말씀 살짝 드렸는데, 남편이 술 마신 다음날 무슨 국을 끓여줘요. 뭐, 이런 내용이고, 뭐, 예시로, 교재인가, 뭐, 책인가 예시로 보면은,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들은 다 뭔가 낮아 보여요. 예를 들어서, 한산 시어머니한테 90도 이렇게 절하고 있고, 웃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이주 여성분들은 국적이 딱 보여요. 베트남이라든가 뭐 약간 한국보다는 아직 그러니까 한국을 못 따라가는 나라들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런 여성분들을 거기서 그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주 여성이면 얼마나 다양해요. 그냥 온 세계가 이주 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여기 한국에 오면은 근데 탁 이렇게 선택하는 거 보면은 이주 여성이면 뭐 좀 못 살고 못하고 뭐 그런 이미지를 그림도 이렇게 담아져 있더라고요. 권 선생님 아직도 목소리 커졌어요. 이렇게 잘 참으셨어요. 화 안 내시고 잘 참으셨어요. 권 선생님 아직도 우리가 좀 이주 여성들을 바라보는데 그런 차별적 시선이 있다 보니까 교재에도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단순히 그런 교재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인식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을 하면서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요. 다문화 가족과 글로벌 가족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까요? 같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같지만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띵띵 좀 구분해서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질문을 해보면 다문화 가족이라고 할 경우에는 동남아권 여성이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 이주 여성들을 얘기하고 글로벌 가족이라고 하면 약간 서양권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보이고. 남자 외국인 남자와 결혼했을 때 글로벌 가족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잠시만요. 근데 동남아권에다가 러시아도 포함돼요. 네, 제가 러시아에서 왔다고 하면 결혼하러 왔구나. 맞아요. 네, 네. 동남아 플러스 러시아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편견이 거기서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서양권이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하고 싶고 옹호해 주는 게 있는 반면에 이렇게 동양권이거나 국력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좀 나라에 따라서 좀 우리가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들이 이 교재에도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아까 이제 센터장님이 잠깐 짚어주셨지만 이런 교재가 뭐 국가에서 펴내는 교재마저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큰 이유가 뭐 동남아권 결혼 이주 여성들을 바라보는 시선.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매매혼이라는 표현까지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정말 남편이 정말 글자 그대로 이렇게 돈을 주고 데리고 왔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교재까지 더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짚어주셨고요. 사실 이 정 선생님도 그런 것들을 평소에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아까 베트남 얘기도 해주셨지만. 예, 그뭐 베트남 친구 이야기했지만 일정 비용을 남편들을 데려오시잖아요. 어떻게 한국 남편은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까? 본인이 소유물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더 안타까워져. 네, 그럼 남자들 이 작은 비용을
들어서 데려오잖아요. 그럼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번 기본 시설이 센터장이니까 돈을 많이 주고 데려갔으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 이런 시선이 네.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분들 뭐 저기 그 한국인의 결혼 이주 여성과 이제 이주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많은 남성도 그래요. 내가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라고 하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상담을 할 때도 보게 되면은 그 이런 어떤 시각들 속에서 많은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돈 많이 들었는데 하면서 그것은 여성이라고 하는 거에 여성한테 자기가 어떤 자본을 투자한 거예요. 자본을 투자를 했는데 그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상품 가치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순종적인 여성으로서 자기 말을 잘 듣고 가사 일도 잘하고 성적인 역할도 잘 수행해내고. 그러니까 그 자본을 투여해 가지고 일단 인간으로서 어떤 그런 그 존중받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어떤 가치, 이 효용성 이런 부분들을 창출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국인들의 어떤 정서들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건데요.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결혼 중개업자들이 그런 시선을 가지고 결혼 중개를 많이 합니다. 남편들한테 그런 얘기를 막 해내고 또 시어머니나 이런 분들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 남성이나 시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 여성을 대하게 됩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나의 소유물로서 여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상정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각들을 떨쳐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권 선생님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대하다 보니까 네. 자존감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스스로도 나의 어떤 존재 이런 것에 어떤 기대치 이런 것도 떨어지고 그 현장에서 느끼시면 유학을 온 여성들하고 네. 이렇게 결혼 이주 여성분들하고 많이 그래서 차이가 난다면서요. 느껴지신다면서요. 네, 외국인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입국하면서부터 한국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고 또 되게 호의적으로 오는 호감이 많아서 생활하는 데 상당히 즐겁고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 긴 시간 유지가 되는데요.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입국해 왔을 때에는 선생님 뭐 너무 좋아요. 뭐 깨끗해요. 뭐 맛있어요. 이렇게 상당히 좋은 편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다가 이제 생활에 직접 스며들다 보면은 이제 그런 기대 심리가 만족되지 못하고 점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외국인 이주 여성일 경우에는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이었다가 이주 여성이 된 학생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모두 하는 얘기가 자기가 외국인 유학생일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 너 외국 학생이니까 괜찮아. 외국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하면서 상당히 존중해주고 이해의 폭이 되게 넓은 반면에 이제 이주 여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 바뀌었을 경우에는 또 여기 한국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한국 사람처럼 해야지 하면서 한국인 자체도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많이 다르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이주 여성이 된 이제 외국인 여성분들을 많이 만나면 한국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위축되고 작아지게 되고 또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더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펼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이 많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이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성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또 이주 여성들에게 많이 시선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것 같은데 정 선생님 이제 사회생활 오래 하셨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주 여성분들에게 보는 시선이 아내, 엄마, 며느리 딱 이런 테두리 안에서만 가둬놓고 보니까 그게 참 힘쓰신 경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네, 일단은 결혼 이민자들은 결혼하면 꼭 무조건 애기 낳아야다고 생각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물론 저도 애기 하면 낳겠지만 사실 주변에 애기 꼭 낳아야다고 이런 생각 나는 친구는 애 안 낳아도 된다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한국에서 살면서 애기 낳으면 키우는 좀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애기 양육도 힘들고, 돈도 벌어야 되고, 애기 낳으면 봐줄 사람이 좀 주변에 어렵죠. 없잖아요. 그래서, 제대로도 애기 못 키우면 나중에 애한테 원망 소리 들을까봐 엄마에 대해서 더 걱정하는데,
그런데 이주 여성들은 아기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무조건 먼저 이심 먼저 받아요. 네, 의심을 받는다. 이심 먼저 받아요. 네. 어떻게 한국에서 진짜 나를 사러 왔나? 어떻게 한국 국적만 따러 왔나? 이런 생각을 먼저 이심 받고요. 근데 우리가 애 낳으려고 한국 남자를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예. 네. 아, 이런 것 이나혜사님 또 화내실 것 같긴 한데 얘기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지난번에 뭐 비자 관련 네. 이야기 잠깐 했는데요. 그 비자 제도도 보면 딱 여기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국의 부모라든가 직가족 있잖아요. 뭐 네. 언니, 오빠 아니면 뭐 동생이라든가 여기 한국에 와서 같이 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은 그 본인이 이주 여성이 아기 어려야 되거나 3명 이상 낳아야 되거나 아이가 정말로 많이 아프거나 이렇게 가족도 여기 같이 와서 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이상 가족도 거의 못 보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 남편이랑 살다가 뭐 잘 안 돼가지고 만약에 이혼할 경우에는 애가 없으면 돌아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애가 있어야 한국에 남을 수 있는 조건으로 되는 거예요. 항상 비자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우리 부모님 예. 때문에. 그래서 항상 애가. 저 지금 40 넘었는데 남편이 둘째 어떻게 비자 때문에 우리 가져가 볼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 이야기 나온다면 그만큼 스트레스고 그래서 와 우리는 그 외국인 엄마들끼리 이주 여성들끼리 만나면은 그런 얘기 나와요.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가 약간 애 낳는 기계냐? 우리는 아이고. 약간 우리가 18시냐? 한국에 와서 애를 낳으러 오는 목적으로 왔나? 되게 답답하는 목소리가 엄청 많아요. 사실 우리끼리 만나면 그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건 정말 여성으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굉장히 화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오죽하면 스스로 그런 말씀들을 나누시겠어요. 근데 센스장님 사실은 그 근간에 보면 우리가 이게 뭐 나쁘게만 한 나쁜 의미가 아니라 뭐 좋은 쪽으로 뭐 저출산을 극복을 한다거나 인구가 노동 인구가 줄어든가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외국인 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데서도 기여를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우리 사회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인구는 이제 출산은 그 늘어나지 않고 또 노인들은 이제 뭐 증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생산력을 담보할 수 있는 인력이 좀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민자들이 많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이렇게 부드럽게 할 거야라고 하는 시각의 존재 속에서 이 이민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사실은 추진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이민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성의 어떤 출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주 여성의 출산율이라고 하는 게 증가된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제가 잘 보니까요. 2010년도에 1.73명의 어떤 출생이 있었습니다. 이주 여성들의. 2012년도에 1.69명으로 줄어들었어요. 2013년도에 1.37명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결혼 이주 여성조차도 살아나기 힘든 어떤 조건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교육 문제나 양육의 문제나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주 여성조차도 이제 아이를 낳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꺼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좀 있겠는데요. 좀 그 유엔의 인구 정책 보고서가 있습니다. 인구 정책 보고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각종 많은 나라에서 인구 문제를 해결해서 다양한 어떤 양육적 정책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을 펴왔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내오지는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 앞으로는 어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이민 정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한테 많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 유입시켜서 포용적인 정책을 써라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민 정책인데 그것을 오인해가지고 여성들한테 많이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예. 사실 아이를 뭐 여성이 뭐 남성과 같이 아이를 가지고 뭐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로 차별하고
불편함만 주고 만약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으면 누가 낳고 싶겠어요. 오히려 반대로 거슬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반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좀 다른 주제도 한번 다뤄봐야 될 게 이주 여성분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우리 사회의 어떤 고정된 성 역할, 특히 좀 가부장적인 잔재가 남아있다는 부분들을 꼽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기 정 선생님은 중국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한국의 이런 가부장적인 문화가 좀 나를 불편하게 했다 이런 게 있어요? 저는 한국은 제사. 제사? 예, 제사 문화 좀 어렵네요. 중국에서는 제사는 이거 없어요. 네. 그러면, 한국 제사 지내고 보니까 여자들은 다 주방에 있고 남편들은 그 안에 거실에서 아니면 텔레비 보든지 그럼 정작 제사 지내했을 때는 안에 여자분들은 가서 제사 절 하지도 않고 다 주방에 계시잖아요. 그 남편들 거의 주방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중국에서는 남자들은 좀 여자 좀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한국에서는 뭐 남자는 왕이겠지만 중국에서는 여자는 왕입니다. 네, 이런 문화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남자들 안 그런데 요즘 이상하게 이주 여성분들이 많이 그걸 강요를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권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네, 요즘은 한국도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15년 전에 중국에서 생활할 때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마트에서 중년 남성들이 네. 카트를 끌고 다니시면서 혼자 장을 보시고 혼자 요리를 하시는 모습들이 상당히 일상적인 모습들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주 여성들이 오는 국가도 대부분 평등적인 국가가 많고 가부장 제도가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요리해 보는 여성들도 많이 있고 음식을 삼시세끼를 처음으로 차려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또 아까 제사를 말씀하셨는데 네. 이주 여성들이 이렇게 명절이나 제사할 때 다 모였을 때 같이 어른들과 식사를 하지 못하고 따로 밥을 먹거나 네. 아니면 이제 조금 늦게 밥을 먹어서 남은 반찬을 잔반 처리하는 느낌으로 먹을 때 되게 화가 많이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비단 이제 이주 여성들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자녀들한테도 연결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시부모님이라고 하면 시부모님들께서 손녀딸,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본국에 가서 보내도 돼. 본국에서 언어도 배우고 좋지 뭐. 베트남어도 배우고 좋지 뭐. 갔다 와도 돼라고 하면서 아들일 경우에는 어딜 보내? 한국에 있어야지. 편애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편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 여성뿐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딸일 경우에는 이주 여성처럼 대하고 아들일 경우에는 금지옥엽 귀한 아들처럼 이렇게 대하신다는 거죠. 예. 네. 그런 참 우리가 오늘 이제 말을 가지고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문화 여성들이 차별받는 이 문화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말이 잘 드러나는 게 차별적인 게 잘 드러나는 게 호칭 문제잖아요. 그런 걸 많이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시다. 사실 한국 사람들도 어렵거든요 요즘에는. 아니 근데 저는 호칭에 대해서는 호칭이라든가 제사라든가 사실은 이게 한국의 문화이기 때문에 뭐라고 못 하는 편이고요. 호칭은 어려워요. 사실은 저도 구모, 이모 아직도 구별 안 하는데 남편도 헷갈려 가끔 구몬지, 이몬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저도 숙몬지, 구몬지 애들한테 네. 곧 헷갈리는 사실 그거 문화이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사도 문화인데 화나는 이유 알아요. 저도 처음에 제사했을 때 화났던 거 뭐였냐면 이해를 못하니까 무슨 문화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문화를 설명을 해주면 화 안 나거든요 사람이. 원래 이렇게 해왔고 뭐 때문에 해왔고 주석이 뭐야 호칭이 뭐야 다 설명하면 어학당에서도 제가 설명 들어본 적 없고 가족한테 특히 설명 안 해요. 근데 따로 다른 분들한테 설명이나 이런 거 들으면 화도 안 나고 그 문화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고 호칭은 친구들이 많이 화나요. 호칭 저는 괜찮은데 친구들이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화나요. 예.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하나인데 어느 상황에서 뭐 언니도 되고 아니면 형님도 되고 같은 사람인데 나도 막 이상해지고 나를 불렀는데 안 들리니까 너 왜 안 와? 막 이러고 그거 헷갈린다고 많이들 해요. 특히 이주 여성 결혼하러 온 분들은 한국어 안 배운 상태에서 오잖아요. 힘들어 하긴 한데
여기서는 화낼 수 없어요. 겪어야죠. 어떡해요. 호칭 안에 들어있는 차별적인 표현이라든가 있긴 아니면 있죠. 제사라고 하는 고유 문화는 네. 존중을 하되 그 안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또 우리도 바꿔가야 되고 그건 이주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대한민국 내에서도 많이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뀔 거고요. 그런 어찌 보면 그 잘못된 부분들이 이주 여성들에겐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이제 참 이주 여성분들을 위한 교재에 굉장히 잘못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아직도 이주 여성들이 말이나 아니면 문화 이런 거에서 겪는 어려움들까지 한꺼번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센터장님 결국 이런 뭐 한국어 교재 또 혹은 그 안에 들은 교육 목표 전반적으로 다 바꿔야겠죠, 당연히. 예, 맞습니다. 이제 국립국어원 같은 경우 기존에 있는 교재의 문제점을 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정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좀 발표하고 있습니다. 뭐 양성평등의 관점으로 좀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있고, 뭐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도 성별 영향 평가를 통해서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향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한국 교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학교에서 보고 있는 교재 같은 경우도 차별적인 요소가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반인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가부장적인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교재가 있어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인권적인 어떤 시각과 그리고 가부장적이지 않고 양성평등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향후에 면밀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 교재나 이런 책 보면 욱했던 게 뭐냐면 시대에 맞지 않게 만들어져 있는 느낌밖에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한국 가정도 보면 살림을 남자도 하고 육아도 저는 주변에 되게 신기해요. 아빠들 많이 애들 들고 막 놀아주고 그런 모습도 이제 흔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교재가 너무 제가 한국 오기 전 시대로 만들어져 있어서 무조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교재를 만들 때 이주 여성 지금 한국에도 많고 한국어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네, 아이디어시네요. 왜냐하면 시선을 좀 다양하게 받고 같이 만들고 만약에 지금 이는 목소리 올라갈 거예요. 지금 이는 교재로 사용한다면 그 교재 투자자, 이 교재 이렇게 만들자 그리고 만든 사람 사진 공개해야 돼요. 공개해야 돼요. 또 시원하게 한번 화를 네. 내주셨는데 그만큼 이제 잘못돼 있다는 걸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있어서는 안 될 내용이 들어가 있는 한국어 교재 그 문제점 그 안에 들어있는 이주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 같은 것까지 짚어봤는데요. 오늘 다양한 말씀 주신 네 분들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는 더 꼭 짚어봐야겠다. 더 이 말은 빼놓고 가면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한 마디씩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정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이주 여성 한국어 교재는 그 다문화 시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어 교육은 목표는 단순히 남편의 가정이나 의소통을 두지 말고요.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고 각기 다른 다문화 배경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조화롭게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목표를 뒀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는 남편이나 시부모들, 선택하는 가족들, 여성 선택하는 며느리든지 아내든지, 교육도 하나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문화를, 언어를 이런 교육인데, 어떻게 저처럼 우리 먼저 사회를 먼저 들어오잖아요. 한국에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게 이런 문화를 남편 15년 교육 대상으로 우리가 강의할 수 있으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네. 먼저 겪어보신 그러니까 네. 이주 여성 선배분들이 가르쳐 주시면 훨씬 네. 더 좋을 것 같다는 또 네. 아이디어도 하나 주셨네요. 선생님은 어떤 얘기를 더 하고 싶으세요? 한국어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우리 한국 사회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 교재가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요. 교재가 정말 앞으로는 신경 써서 평등의 관점, 존중의 관점으로 잘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좀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의 가정이 평등하고 양성이 자연스럽게 조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주 여성에 대한 거라고 뭐가 달라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가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나 이사님이 화를 더 많이 네. 내셨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당연히 내셔야 될 화예요. 네. 앞으로 우리 사이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니까 마지막으로 화를 더 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화 안 내시고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화는 아니고요. 그냥 이주 여성이라고 해서 결혼하러 왔다. 그 이제 사고 방식을 버릴 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게이들 하면 케이팝도 유명하고 한국에 많이 놀러 오면서 아니면 유학 오면서 사랑에도 빠지고 다양한 형태로 결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주 여성이면 아 한국을 사랑해서 왔구나 그런 인식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대할 때 한국을 더 사랑하고 또 한국과 함께 더 많은 글로벌 가족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처음 나오셔서 네. 현장에서 느끼셨던 분까지 많은 재미있는 유익한 얘기들 해주셨는데 권 선생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한마디 꼭 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나라에 이주 온 이주 여성들은 정말 진취적이고 용기 있는 여성들이거든요. 이렇게 쉽게 다른 나라에 가서 생활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성들의 많은 재능이 있고 열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거를 구시대적인 한국의 여성상으로 맞추려고 하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여성들의 그런 재능과 열정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네. 그것을 잘 개발한다면 이주 여성뿐만이 아니라 이주 여성들의 가족, 아이들까지도 더 좋은 모습의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억지로 뭘 잘못된 걸 가르치려 할 게 아니라 네. 기왕에 가지고 있는 것들 잘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이라는 것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네 분 감사드리고 내용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잘하는 이주민에게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게 언뜻 보면 칭찬으로도 들리지만 아무리 한국말을 잘해도 당신은 진짜 한국인은 아니다라는 이런 위계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한국 문화를 체화하는 것이 다문화의 척도가 될 때 이주민이 한국 사회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성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이주민에 대한 차별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함께 살아갈 미래의 다문화 사회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일들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속사정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